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태권 부인님이 집에서는 유튜브로, 출근하면 라디오로, 오늘은 유튜브로 시청합니다. 집에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집에 계시다는 얘기네요. 좋으시겠다. 그죠? 누워서. 제 마음이 제이비 마음이네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워서 핸드폰으로 누워보다가 제가 머리 위로 떨어진 적이 몇 번 있거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잔인하다. 잭과 제시카님이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재택이라 침대에서 듣습니다. 뭐야?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잭과 제시카님도 지금 제이비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네, 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못됐다. 미니로 성근호님이 종배영님 좋은 아침입니다. 시선 집중을 함께하기 위해 7시 반에 기상하던 것을 6시 50분으로 당겼습니다. 40분 당겨. 아침 40분은 엄청 긴 대단하시네요. 시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덕분에 하루하루가 더 보람찹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그렇죠. 시선 집중과 시작하는 하루는 영양가 만점 아니겠습니까? 네. 하루가 길어지셨는데 어떻게 피곤하진 않으신지 살짝 걱정은 됩니다만 감사하네요. 나주호님은 오늘은 수원에서 출첵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원래는 수원이 아니신데 수원에서 듣는다는 얘기인 걸 보니 출장을 가셨나 여행을 가셨나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수원 왕갈비가 생각이 나요. 이거 이제 패턴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지역을 얘기하면 제이비는 항상 먹는 걸 얘기해요.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인상인데 그러면 먹는 낙처럼 좋은 낙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점심 라면 먹어야죠. 뭐. 알겠습니다. 제이비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뉴스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간에 이런 문답이 오갔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죠? 건축왕이라는 이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현재 이 사기꾼 남모 씨의 현재 변호인은 오해는 마십시오만은 촛불인권연대 변호사이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계획적 사기가 아니다라고 적극 이 가해자를 두둔하는 그런 변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요 대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제보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인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 그럼 제보가 들어온 시점이 언제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조중동이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 가장 구체적인 보도를 내놓은 게 조선일보예요. 그러게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를 소환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2017년부터 동해 ECT라고 하는 특수 목적 법인을 이 남 씨가 세우고 강원도 동해망상 일대의 국제 관광도시 개발 사업자로 변신해서 당시 최문순 강원지사와 각종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서류를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상진 종합건설을 직원 2,521명, 자산 1조 2천억, 매출 4조 5천억의 건설사로 부풀려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작년 11월에 이 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2달 전인 작년 9월에 김진태 이제 강원지사가 취임한 다음이죠. 강원도가 이 남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일도 있었다. 이런 보도를 내놨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다시 한번. 김진태 강원지사가 그 취임한 후에 작년 9월에 이게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작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의해서 서류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남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동해 이 사업을 하고 그 뒤에 그래서 최문순 강원지사 어떤 관계인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될 문제겠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퍼졌을 가능성은 작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보 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던 이유가 이게 있는데 요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불거진 이후 이게 이슈가 되니까 며칠 사이에 제보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 훨씬 전에 이미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이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었던 건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원희룡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비슷한 발언을 방송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남모 씨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 민주당 인사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상식적인 추론은 정부 여당 안에서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언제부터 공유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궁금하다라는 거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왜 이 타이밍에 지금 이걸 공개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기획성 지금 발언이냐 아니냐 아니면 상황에 이끌려가면서 나왔던 발언이냐 아니면 기획성 발언이냐라고 하는 것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경찰의 특별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체적인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다. 경찰국 신설 논란이 한창 불거질 때 이렇게 주장을 했던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경찰이 특별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이걸 알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보가 국토부로 들어와서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희룡 장관이나 이철규 사무총장의 단독적인 어떤 정보 입수와 공개가 아니라 정부 여당 안에서 공유된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기획성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이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실규명은 돼야 되지만 그 부분도 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박랑보도님은 총선 전에 까려다가 혹시 지금 까는 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지지율 얘기를 언급하시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작년에 이런 어떤 뭐냐면 분석 전망이 많이 있었죠. 검찰 중심으로 사정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정 국면이 그러니까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이 사정의 흐름이 결국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그러니까 애청자분이 이제 댓글을 아마 그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는 거겠죠. 돈 봉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자리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이 결정적 단서였고 녹음 파일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 안에 들어 있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기소된 게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수사는 그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게 공개가 됐을까? 그러면 녹음 파일이 3만 개나 돼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온 거냐? 아니면 지금 타이밍을 조절한 것이냐? 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찌 본다면 오늘 나온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또 대책을 쏟아냈는데요. 그 대책들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거냐, 지금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를 잘 간파했느냐, 이것도 좀 저희가 따져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3부에 그러니까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평가가 이제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 계속 해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4.3 추념일은 3.1절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고 발언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제주를 찾아서 유족 대표들을 만났거든요. 그 면담 분위기 잠깐 들어보시죠.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간담회. 4.3 유족과 4.3 유관 단체장들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이어 구구단체의 현수막 게재, 서북청년단의 제주 집회까지 이어지며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헤집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간다,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헤집고 소금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로 충분한가 이게?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없는 개인적 사과로는 진정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일부 참석자는 도중에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상으로 폄하하는 발언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당의 입장과 재벌 방지 약속은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입장을 제가 갖고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 점을 꾸짖는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족과의 만남의 분위기가 이랬고요. 이어서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김재원 최고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현직 의원이 아니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안 중 제13조가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근데 현직 의원이 아니라서 법은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답인가요? 사과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의지와 계획을 밝히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4.3 특별법은 이 두 가지 구성 내용의 기초이자 기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3 특별법 내용은 발언의 옳고 그름, 그러니까 발언의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재는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김재원 최고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럼으로써 자신의 사과를 그냥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으로 남겨버린 겁니다. 사과 준비가 덜 됐다. 이런 방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묘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특별 법안을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혼란이 바로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비판 역시 구체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애써 나는 특별법안 모른다라고 한 건 아닌지 오히려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손뜨개님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서 모른다? 그럼 영원히 의원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물프레님은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조상묘도 파는 심정으로 갔겠죠.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이 조상묘 판다는 얘기는 사실 김지원 최고위원이 했던 말이죠. 네. 정강훈 목사 옆에서 했던 말이고 토토로님은 내지르고 사과하고 국민을 뭘로 보는 건지 기본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5696님은 김재원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사과한 게 아니라 김재원 개인으로서만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하나마나한 사과인 것 같습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 징계는 어떻게 될까요? 역설적으로 어제의 방문이 오히려 징계의 이유를 더 분명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예. 유족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아들였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격앙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의 방문으로 퉁치고 넘어갈 여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면 역시 4.3 발언으로 제주도민들의 격한 반발을 샀던 또 한 인물 태영호 최고위원도 무사히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윤리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하던데 1호 징계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계 수위는요? 하태경 의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게 있었죠. 총선 공천을 못 받게 해야 한다라는 것. 국민의힘 내부에서 먼저 이런 주장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1년이 징계의 엄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아니라 천하람 위원장이었죠. 네, 순천갑 네. 위원장이 네. 말했죠. 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하태경 의원도 징계는 세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1년 얘기는 안 했던 거고요. 네. 아무튼 근데 그 두 사람은
이를 피해가기 위해서 상황을 엿보다가 징계가 아니라 먼저 최고위원 사퇴 카드를 꺼낼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다. 왜? 그래봤자 그러면 사퇴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라는 촉구가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막힌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 단체들이 공식 사과를 요구를 했지만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 최고위도 불참을 했던데 징계, 아까 1호 징계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같이 올라갈지 아니면 따로따로 올라갈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바로 그건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면 그 징계 사유가 그러면 제주 4.3 발언은 빼고 5.18 관련 발언이라고 한다면 따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두름으로 엮어서 징계 사유로 올리면 그럼 또 태용호 최고위원을 빼버리면 또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게 이거를 이제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건 텐데 더 큰 논란이 불거지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겠죠. 저는 이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상록 님이 자기 말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요거는 여의도에 계신 분들께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부흉취회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강한 어조로 상대방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걸 썼다라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그러자 우리 외교부가 나섰는데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어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 지금 반발을 해서 크렘린궁 대변인, 외무부 성명 이런 걸 지금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 발언과 관련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분명해지고 있는 사실 하나는 대한민국이 러시아, 중국과 갈수록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지금 동북아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동북아가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다. 북중러와 한미일 이런 진영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건 피해가야 되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런 신냉전 구도가 짜이는 것을 촉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놓고 보면 국익에 도움될 리가 만무합니다. 대립각 세워서 좋은 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는 있는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 가는데 미국 가서 러시아, 중국과 또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만큼의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고 평가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환영 입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중국도 반발하고 러시아도 반발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또 어떤 해법을 낼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점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네요. 네. 기시다 일본 총리죠. 야스쿠니 신사 봄 제사에 공물을 복납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예상하는 그런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일본은 지금 그냥 자기들 갈 길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래를 위한 걸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논란과 갈등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속보도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4주년이 되는 25일에 또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